시력교정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을 퇴행이라고 하는데요. 근시 퇴행 가능성이 줄어든다, 각막 확장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각막 강화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내일 안과 이승태 원장입니다. 시력교정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이젠 자유다, 이제 밝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외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시력이 좋아져서 해방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 또 퇴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각막이 원래 두껍거나 도수가 높지가 않아서 절삭력이 작다면 재수술을 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또 조건이 좋지 않아서 각막이 너무 얇고 고동은시로 수술량이 많았다면 또 재수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각막 강화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력교정술이란 근시나 원시, 난시 같은 굴절 이상 때문에 맨눈으로 보는 시력이 저하된 분들이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아도 잘 볼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걸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라식 라섹 수술이겠죠. 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의 표면을 깎아서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한 점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흐리게 찍히는 것처럼 근시나 원시가 있으면 상이 흐리게 맺히게 되죠. 그러다가 초점을 이리저리 조정을 해주면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 눈의 각막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초점이 딱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라식은 각막의 뚜껑 역할을 하는 절편을 만들어서 살짝 젖혀놓고 각막을 깎아내는 방식이고, 라섹은 각막 표면의 상피만 얇게 제거하고 깎는 방식입니다. 라식은 수술 후 치유기간이 굉장히 짧은 반면에 절편의 두께만큼 잔여각막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지만, 라섹은 잔여각막에서 손해를 덜 보는 대신에 치유기간이 길어지고 통증이 조금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아니, 비싼 돈 들여서 기껏 시력교정 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눈이 나빠질 수 있다고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시력교정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을 퇴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깎아냈던 각막이 다시 아물고 원래대로 약간 재생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깎였던 각막 실질층 부위가 다시 자라면서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두꺼워진 만큼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시퇴행은 빠르면 수술 초기 한 3개월쯤부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남들보다 각막이 금방 재생되거나 또 근시가 심해서 각막을 많이 깎아낸 분들일수록 퇴행이 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이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교정술을 받는 누구라도 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 아니고 몇 달 지나서 다시 시력이 나빠지면 무슨 소용이냐? 다행히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막 강화술이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수술 후 각막을 강화하는 시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주 각막이 튼튼해질 것 같죠? 우리 각막은 투명한 유리처럼 생겼는데 이 각막 두께의 한 90%를 차지하는 게 각막 실질이고 대부분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막 강화술은 이 각막 속에 있는 콜라겐 조직들이 서로 잘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술 후 각막 실질에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비타민을 일정 시간 도포한 후에 자외선을 쬐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얇아진 각막이 더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각막 강화술은 원래 선천적으로 각막에 힘이 없어서 얇아지고 늘어지는 원추각막이라는 병의 치료로 사용됐었는데, 이처럼 시력교정 수술 이후에 퇴행을 막거나 각막이 불안정해지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점차 쓰이게 되었습니다. 각막 강화술은 원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라식 라섹 후 꼭 해야 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의사마다 시술하는 기준이 달라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연구에서 시력교정술 후에 각막 강화술을 병행하면 근시 퇴행 가능성이 줄어든다, 각막 확장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많은 경우에 각막 강화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막 강화술을 권하는 대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고도근시, 고도근 난시처럼 각막 절삭력이 많은 경우가 되겠고요. 둘째는 각막 두께가 좀 얇아서 잔여각막이 좀 적게 남는 경우. 셋째는 본인은 아니더라도 원추각막에 가족력이 있거나 각막 중심이 좀 어긋나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넷째는 퇴행이 돼서 재수술을 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권장 대상이고, 여기에 이제 아토피나 이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눈을 자주 비비시는 분들이나 나는 절대 퇴행이 생기면 안 된다, 근시 퇴행을 정말 철저하게 예방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력 교정술을 널리 시행한 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기술의 발전으로 엑시머 레이저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고 현재는 결과도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수술 후 잘 나오던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주 드물게 이제 각막 확장증 같은 합병증이 생긴다면 참 속상한 일이겠죠. 물론 그런 경우 재수술을 하거나 합병증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예방할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이걸 먼저 시행하는 게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각막 광화술은 시력 교정 후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밝은 내일 안과 이승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